안녕하세요, 한서원입니다. 제가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지 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특히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첫 사업일수록 내 주변에서 모든 것을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주변에서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똑똑한 친구, 뭐 그림 그리는 친구, 개발하는 친구, 아니면 그냥 머리 좋은 친구, 아니면 그냥 웃기는 친구, 아니면 좀 돈 좀 있는 친구, 아니면 뭐 이렇게 기업가들의 삶에 영감을 받은 친구, 그런 친구들로만 구성을 해요, 팀을. 제일 중요한 거가 아니라 그냥 자기 친구들이랑 놀려고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한 푼, 두 푼 또는 시간을 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해당 사업에 자신의 자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들이 생겨요. 왜냐? 난 진짜 많은 걸 쥐어 짜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팀원들이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은 계속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누가 지분을 제일 많이 가졌냐, 의결권이 있냐 하면서 막 싸워요. 사실 주주총회도 안 하면서 싸웁니다. 싸움박질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뭐 제일 지분 많은 대표가 의견대로 되겠지만, 근데 사실 그냥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거든요. 왜 그게 의미가 없냐면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많냐면 그냥 법인을 새로 만들어 버려요.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먼저 짜겠죠. 어떤 식으로 돈을 벌지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파트너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요. 각 파트너들이 어떻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냐? 각자 출자를 하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기 자금을 안 써요. 외부에서 가져옵니다. 필요한 자금은. 근데 그 자금은 누가 가져오냐? 자금 담당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 자금 담당은 VC예요. 벤처 캐피탈. 아니면 뭐 은행사가 됐던, 아니면 뭐 어떠한 형태의 금융기관이던 그런 곳에서 자금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다 또 친해져요. 결과적으로 자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져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쩐주는 그냥 쩐주 돈만 되는 거냐,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자본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굴려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 어떤 해당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 아니면 실력, 인사이트, 아니면 인지도, 대중들로부터의 호감, 어떤 형태로든 기여를 할 수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이 파트너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분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보통 하나의 사업이 잘 되면 그 사업에서 무슨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합의 사업들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법인체들이 생기고 그게 그룹 계열사처럼 이렇게 쫙 넓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타트업에서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지분 싸움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은, 거의 99.9%의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일은 겪지 않고 그냥 대부분 돈 떨어져서 망해버리지만은, 유일하게 그런 지분 싸움이 되는 경우는 바로 해당 스타트업이 슈퍼 유니콘 기업이 될 때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는 했는데
뭐 합당한 대우를 못 받았을 때, 그럴 때 생겨요. 여러분들 뭐 스타트업이나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페이팔 마피아라는 단어,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페이팔에 공동 창업한 그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사실상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피터 틸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만드신 분들, 그리고 링크드인 만든 분들, 그리고 뭐 크레이그스 리스트라든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일론 머스크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러한 멤버들이 거기 안에서 갈등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 다 만족할 만한 금액을 갖고서 다 익싯을 했습니다. 잘된 스타트업은 다 그래요. 설령 누군가 좀 갈등이 있고 뭐 그럴 수 있어도 애초에 큰 돈을 가져오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지분 싸움하고 그런 거 하는 건 뭐냐, 자본시장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풋내기들이 그렇습니다. 지분은 싸움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많이 희생을 했냐로 결정하는데, 그 희생은 타임 코스트나 아니면은 그런 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로 정하는 거고, 그리고 돈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된 그대로가 그냥 지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지분대로 만약에 못 받고 뭐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사회 열어서 논의하고, 안 되면 뭐 받아들이던 아니면 털고 나가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걸 모르면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게 스타트업 라이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긴 하죠. 스타트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꼭 어리다고 그러지 않아요. 나이를 먹은 사람들도,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은, 자본시장의 흐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업체가 모든 것이거든요, 자신의 인생에서. 근데 이제 저처럼 스타트업이 흥망성쇠를 수없이 본 사람들, 그리고 이 스타트업 어떤 회사 하나, 법인 하나로만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그런 상장사나 아니면은 그냥 예를 들자면 상장사가 제일 적합하겠네요. 상장사 하나만 하더라도 아래 계열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단일 상장사는 별로 없어요. 그냥 해당 상장사 아래에 뭐 자산운용 관리하는 데도 있고, 뭐 이것을 지분만 따로 관리하는 어떤 홀딩스를 두기도 하고, 완전 뭐 개파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분을 다 하나하나 따지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계약된 그거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할 때는 처음에 최초 투자금이 얼마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무슨 뭐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뭐 드라마에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래서 뭐 순양 물산 지분으로 서로 막 싸우고 경영권 싸우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 단계까지 못 가고 망하고, 그리고 자본시장은 그렇게 그냥 법인 하나로 뚝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스타트업을 하실 때 여러분이 대표예요. 여러분이 대표고 여러분이 출자도 했는데, 근데 최대한 많은 지분을 갖고 싶다. 그래서 다른 공동 창업자들은 뭐 30% 언더, 그리고 나는 한 70%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하실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명확한 기준을 해야 돼요. 명확한 기준.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사업에 아이디어를 냈다, 아니면 뭐 기획을 했다, 뭐를 했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뭐 70%니 80%니 하는 헛소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디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제품 만들고 피보팅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는 원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스티브 잡스병에 걸려가지고 본인이 스티브 잡스가 된 것처럼 막 뭐 진두지휘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그 친구들하고 싸움박질 해가지고 지분 얼마 더 뜯어내지 않고 그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 궁리를 합니다. 왜냐? 돈을 더 많이 끌어오고 더 많은 공격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그러면은 알아서 모든 구성원들이 해당 대표를 리스펙하게 돼요. 그리고 해당 지분에 대해서 권위도 당연히 생깁니다. 근데 권위를 주장할 게 없어가지고, 야 이거 내 아이디어로 시작한 거잖아, 뭐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예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값으로 뭐 얼마치를 반영해서 지분 몇 %가 누구에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서 산술적으로 너의 아이디어의 가치는 이 회사의 밸류에 뭐 무조건적인 퍼센테이지를 갖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치는 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잠재적인 가치로 평가를 해주겠다. 그거거든요, 사실. 포스트 밸류를 얼마로 뽑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본시장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나 뭐 이렇게 뭐 떠오르는 야 내가 이걸 떠올랐어, 난 진짜 천재인 것 같아. 그 천재들은 모조리 다 창업 2년 하다가 다 골로 가버립니다. 제가 옛날 영상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창업사관학교는 무덤이에요. 무덤.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서 야씨 내가 또 공동묘지에도 나 비석 박혀있어, 그런 격인 거예요. 아이디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체화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코스트가 들어갑니다. 그 코스트를 끌고 오는 게 대표의 일이고, 그리고 그 코스트를 댈 수 있고 그 사업을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오는 게 대표의 일인 거지, 하나 던져놓고 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가 방금 얘기한 아이디어만 던지고 이제 대표 노릇 하려는 대표들은 좀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원래 대표는 자다가도 욕을 먹는 게 대표고 잘해도 욕 먹는 게 대표입니다. 그리고 저도 대표고요. 그래서 욕 먹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대표는 결과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이디어보다는 숫자로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스타트업은 그냥 이미 그 국세청에 신고된 수많은 폐업 리스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그거를 벌써 몇 번 했는데요. 뭐 경력자라고 우대해 주는 것도 없더라고요. 똑같이 세금 다 가져가는데요. 뭐 어쨌든 지분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스타트업 창업하는 팀에서 지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회사의 비전에 공감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지분을 논해야 된다면은 그냥 딱 그 지분을 처음에 계약서상 절대 꼭 명시를 해야 됩니다. 명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산출된 근거와 그리고 내가 어떤 조건일 때까지만 이게 된다. 그리고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표로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지만 이 퍼센테이지가 유지된다. 이런 식으로 꼭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로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1년 안에 2년 안에 이 사업 성공 못 시키고 목표 못 지키고 한다. 지분 내려놓겠다. 계약서에 쓰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리스펙할 겁니다.